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만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이네. 또 아까 완벽한 공부법을 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완벽한 공부법. 제가 완공도 찍고 또 폴라리스 네, 찍고 그래서 있어가지고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의 제목은 2등의 3, 1등의 3입니다.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2등은 1등을 넘어서려고 한다. 1등은 자신을 넘어서려고 한다. 어제보다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1등의 3이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비유적인 겁니다. 이등도 아주 훌륭해요. 근데 이등 뭐 학창 아니, 생활에서 그러니까 이등 비유적인 못 거예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냐. 그걸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제가 몇 개 에피소드랑 한 개 에피소드랑 이제 좀 중요한 거 몇 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그 1등, 2등 집착이 되게 강했어요. 저는 그 1등, 2등 집착이 너무 강해서 마법사가 됐었어요. 뭔 말이야 그게? 1등, 2등 집착이 너무 강해서 얼마나 마법사가 됐었냐면은 내가 진짜 반에서 1등을 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실제로서 중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우리 반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반이 13개면은 그 우리 반 1등이 한 정규 20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등을 했잖아요. 정규 60등. 우리 반 1등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 2등들이. 그러니까 내 마법사가 됐었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초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하니까 애들을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리라고 걔가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초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좀 경쟁심이 강하니까 1등 이런 거보다도 내가 너보다는 죽어도 좋은 학점을 맞는다고 찍으면은 왜냐면 내가 그 재수없어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내가 걔보다 무조건 좋은 학점을 받았어요. 지금 좀 있잖아. 비즈니스의 어떤 원동력 중에 그러니까 하나거잖아. 걔가 만약에 원래 4점이어서 A 맞다가 내가 걔를 찍으면은 걔가 B로 떨어집니다. 내가 B뿔로서 걔를 이깁니다. A. 왜 그런지 몰라요. 제가 좀 이렇게 마법과 초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께서 제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유하게 보여서 그러는데 저 되게 심하거든요. 더 심해요. 네, 더 심해요. 네, 저 되게 심합니다. 집착이 심합니다. 우리 진짜 심해요. 1등병이 좀 있어요. 네, 1등병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 1등병을 좀 제대로 깬 계기가 그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까 고 작가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뭐 2등은 안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2등이냐 그걸 말하는 거. 왜냐면 여기서 2등을 만약에 2등이 1등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려고 하니까 2등이 된 거예요. 그것도 1등의 1등이에요. 3이죠. 1등의 삶이에요. 1등의 3이죠. 등수는 2등이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다 팟캐스트에서 한 거라서 뭐 다시 다 말씀드리면은, 제가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 올림픽에서 7등, 8등 하는 애들은 왜 나오는가 난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병이에요. 병. 그렇지. 금운동, 금병, 금메달 병이에요. 쟤네들은 무슨 의미 있나? 뭐 연금도 못 받을 텐데. 근데 제가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은 박사를 하면서 이제 그 국내에만 같이 있었었잖아요. 이제 박사를 하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박사를 하고 논문 투고라는 건 이제 국제 저널에서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네이처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나노레터 PRL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APL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금, 은, 동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금, 은, 동이 있는데 저는 여기 동메달밖에 못 내봤어요. 근데 그 동메달 밑에도 뭐 2점, 1점 해갖고 저널들이 막 수십 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냈는데 내 자신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내가 세계적인 저널에다가 근데 네이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그때 런던 올림픽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세계 6등, 7등 하는 거고도 진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여기서 우리 어린이 친구 이거 여러분 부사로 쓰는 거예요. 졸라 대단하구나 진짜. 이거 그 말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세계에서 6등, 8등 하는 것도 대단해. 근데 우리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그게 타인이 신경 써주는 것보다 내가 세계에서 창 던지기로 3등 안에 못 들었지만 내가 세계에서 6번째 선수인 게 얼마나 대단한 거.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외부도 모르지만 심지어 네. 운동 선수도 몰라서 실제로 금운동 중에 은메달 딴 사람이 더 동메달보다 건강이 안 좋고 4등이 되게 안 좋아요. 4등이.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다가오는 거지. 자기가 아니 세계 4위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근데 엄청난 데미지로 오는 거죠, 그게.
제가 왜 논문 얘기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뭐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이 그 교육 시스템의 부작용이죠. 뭐 교육은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든 나래비를 세워야 되니까 그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학점도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상대 평가만 여태까지 내가 신경 썼는데 내가 내 기준에 한 절대적 평가. 내가 논문을 쓸 때 1등하지 2등하지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논문을 투과하니까 거기 된 거예요. 그거에 만족한 거야 나는. 이게 비록 전 세계가 알아주는 논문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뿌듯한 나는 거야. 그 저도 얼마 전에 뭐 지인 통해 가지고 어떤 친구가 재수를 하냐 안 하냐 놓고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수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너는 하고 싶은 게 그거라는 거지. 너가 주어진 어떤 과제가 왔을 때 그 과제에 네가 어떠한 태도로 임하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능이 있으면 다음엔 넥스트 너의 계속 과제가 올 것인데 그 많은 과정 이게 무수히 반복이 되는데 내가 지금 한번 점수가 높고 안 높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느냐가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수능을 만약에 재수를 하면은 수능을 재수하면 그 마음가짐으로 하고 아니어서 네가 그냥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 대학에서 그런 마음가짐을 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족이 얘기해가지고 재수는 안 하고 그냥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주어진 과제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임하냐가 이걸 등수 나온 결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계속 과제는 주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반짝 뭐 해가지고 반짝 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과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나에게 주어진 모든 반복되는 과제 속에서 남는 거는 태도죠. 내가 이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내겠다는 태도. 그게 가장 큰 자산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임하는 게 1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2등도 1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6등도 1등의 삶을 살 수 그렇죠, 있고 꼴찌도 그렇죠. 1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등의 자질. 그냥 어제보다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1등의 삶인데 그 1등의 자질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냥 막 어거지로 해갖고 막 점수 막 족보 외우고 막 그렇게 해서 1등이 된다는 게 여러분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수는 1등이 나올 수도 있어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진짜 1등의 그러니까 누구나 1등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1등의 삶이냐? 신뢰가 진짜 끝판왕인 사람은 저는 진짜 그게 1등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개인으로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상대평가에서 1등은 못 이뤘을 수 있겠지만 내가 어제보다 노력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높은 신뢰를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 날 신뢰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은 저는 100% 팀으로는 절대적으로도 1등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신뢰는 3가지 자질로 저는 구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신뢰는 여러분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한테 맨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정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고 막 그냥 고운 말써 그런 게 정직한 게 아니라 여러분 행동이 정직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정직이라는 게 좀 추상적 개념이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걸 덜 추상적으로 만들려고 사랑은 계좌로 말한다. 내가 여러분한테 연봉을 얼마나 인상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유시간 얼마나 주고 그다음에 휴가는 상대적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휴가가 늘어나면 연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휴가를 어떻게든 더 많이 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불필요한 거 없애주려고 그러고 우리 서로 간의 신뢰, 정직.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여러분 최고입니다. 가족같이 아낍니다.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야근 많이 시키고 응? 사기죠. 여러분 이게 정직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꾸준함. 여러분 꾸준한 사람은 신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우리 뼈아대의 정신 있죠. 졸구 정신. 그냥 꾸준하면은 진짜 제가 요즘에 이제 기업 컨설팅에 가서 대기업 같은 데 가서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면서 꾸준한 사람이 정말 적구나를 깨달으면서 우리 이제 뼈아대 우리 이제 편집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분들은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 그 집단과 집단으로 얘기할 때 꾸준함이 등급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참 꾸준해서 제가 우리 친구들을 신뢰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뼈독자분들에서도 이제 꾸준한 친구들이 있어. 제가 그래서 막 꾸준한 친구들은 도와주기도 해요. 마지막에 이제 그 1등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등의 삶이 어제보다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1등의 삶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어제로 뒀잖아요. 그게 뭐죠? 반성하는 삶이죠. 반성하는 삶. 반성하는 삶. 반성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폴라리스 이야기니까 제가 이거는 여기 콘티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떠오른 게 데일리 리포트가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왜 데일리 리포트는 자꾸 누구한테 보여줘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꾸 뭐 형식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좀 웃기더라고요. 내가 보는 건데 내가 볼 건데 왜 형식을 따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방법론은 중요하죠. 상중하 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순한테 정직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써야 되니까 꾸준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중하를 매기면서 반성을 해야 되고 데일리 리포트 자체가 반성적 예. 사고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데일리 리포트를 꾸준히 쓰는 거는 1등의 삶을 다가가기 위한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죠. 강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론은. 근데 되게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나는 1등이 아닌데 어떻게 나도 1등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데일리 리포트부터 써보세요. A4 용지에 써도 좋고 스마트폰에 적어도 좋고 뭐 폴라리스에 적어도 좋고 아니면 뭐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다이어리에 적어도 좋고 방법은 많습니다. 그 대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기업 멘토링 프로젝트 가면 업무 시간에만 적어서 나한테 보내는 친구도 있어요. 그건 업무 일지고. 그냥 이게 여러분 문해력이 낮아서 그래. 왜? 저는 30명한테 강연을 했지만 한 명이 그런 친구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 문해력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설명을 잘못했으면 29명 중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와야겠죠. 그 친구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강연 자체를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재가 아닌 친구가 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자기를 위한 강연엔 멘토링 프로젝트에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돈을 다 지원해 주는 걸. 근데 그거를 그 정도밖에 못 알아들으면 진짜 중요한 거에서 의사 판단할 수 있을까? 뭐 그걸로 하나만 하는 건 성급한 일반의 오류지만 어차피 우린 데이터를 갖고 판단하거든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모두가 저는 1등의 삶, 1등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꼴찌여도 1등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더 노력해서 내가 성장했다. 나는 진짜 여러분 신뢰가 풍만, 예. 풍성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꼭 1등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즐겁고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